문제는 그거죠. 국힘이 그러면 이제 특검이든 개헌이든 받아줄 이유가 사라지고 저 봐라 이걸 기화로 이 교착 상태를 그냥 지속시키자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높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지금 반사이익을 챙기지 말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네. 근데 동아일보 근데 뭐- 같은 경우는 신문의 요구가 이제 특검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요런 신문들은 특검까지는 안 가지만 그 걱정을 하는 거는 똑같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김건희 라인도 정리해주세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주세요. 그다음에 무슨 특별감찰관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의총 열어가지고 특별감찰관을 하자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언이 맞았잖아요. 아 예언이 네. 그것도 예언이라고 합니까? 예언이었어. 근데 아마 모여서 하자 특별감찰관을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하자. 근데 원래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안 하기로 한 적은 없지만 했다. 하여튼 하자. 그다음에 그 연동을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동을 하지 말자라 그런 것까지는 했지만 또 별도의 법을 만들어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게 연동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간에 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이 욕을 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은 다 밀어놓고 한쪽에서는 게시판 논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게시판 너네 가족이 아니야 이걸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요구하면서 뭔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 변수를 뭔가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 분위기는 없어지고 이 연말 지나서 한 내년 초까지는 이재명이 어쨌습니다. 이재명 요 분위기로 가면 그러면 뭔가 반사이익을 얻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복구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거봐 역시 이재명 정권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유죄 나오잖아. 징역형 나온다니까. 이러면서 복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걱정을 누가 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중앙일보가 사람들이, 예. 네. 지금 그래서 진정한 보수를 네,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네요. 정신 차려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을 외치는 그 정치적인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공간 그 이상의 공간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때 막 이런 얘기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잘라줄게요. 네. 아니 지난번 총선 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순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기 친한 사람들 위주로 공천했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강상구 애증의 대상 박용진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낙선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음 주에 보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미워했어요? 아니요, 나 우리 친해요. 그래서 원래 어떤 집단에서 그 안에 이렇게 좀 이게 유전적으로 좀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너무 일배함이면 그렇죠. 곤란하다. 비바람이 치고 아니면 무슨 뭐 병균이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도 좀 뭐 일부는 죽더라도 거기에 강하게 이 형질이 좀 강한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집단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약해져서 그러니까 재판 결과 이후에 이 비명계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춘명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 전체를 보고 윤석열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좀 이재명 재판이 예측 못하게 나왔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까?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서 하고 다니면 이제 악성 댓글이 쫙. 그래요? 그거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똑같아요. 무슨 뭐 그쵸, 밭에서도 어디나. 단일 작물로 쫙 그러니까.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충이 하나만 돌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정의당 대선 후보 할 때도 상정 다음 상구 이러면서 대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가신 거잖아요. 편집할 게 많네. 자, 상정당하고 하여튼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그치. 네. 플랜 B가 필요하다. 이게? 네. 플랜 B가 필요하다. 비슷한 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까지 다 망했다.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아까 위대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위가 크죠 제가. 네.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네, 아니 우리 저기 지금 제작팀 계신데 위가 크다는 말에 웃는 걸 보니까 아재 심각하다. 개그, 아재 개그야. 아 이런 거에 웃어주면 안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냥 이재명 이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반사 얘기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 뭐 댓글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봉합 다 했고 갈등 다 봉합했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좀 잘한 것 같다고 그런 취지로 사과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내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줬다 사실은. 다 들어줬다. 내가 깊이 아무도- 생각해봤더니 그렇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네. 그 요구를 들어줬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그거는 나는 들었다.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거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 다 들어준 거다. 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다. 이게 약간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뭐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목을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동훈아 나 상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건 몰라 여기 A반이고 거기 D반이라서 A반이고 D반이어가지고 몰라. 법대에서 가나다 강씨하고 한 순이었다. 씨가 친해지기 힘들어요. 가나다 순이어서. 근데 아무튼 자꾸 말을 자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네요. 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은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방송이야? 지분이 김민아 선생이 70% 아니에요. 얘기하는 그렇습니까? 방송이에요. 오늘 네. 제가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20% 정도 이렇게 너무 차지해보는 많이 안 걸로. 하시려고 해도 돼요. 아, 왜냐면 그래요? 예, 우리 아니, 많이 하셔야 청취자분들은 네. 김민아 선생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야, 싶기 아니야. 때문에 아, 그래요?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준우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리액션.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아니, 해서 아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보정당 지지율 그래서 정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적대적 공생 관계 하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 뭔가를 제대로 쇄신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되겠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쵸.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럴 처지도 아니고 네. 유승민 대표님만 맞는 말씀 하고 있더라고요. 유승민 대표는 맞는 말씀 거기서 하고 그럴 있고. 위치가 아니고 비명계의 경우에는 예. 지금 아까 이제 같은 작물을 키우지 말고 이제 다른 작물도 키워서 이제 다양성을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상적인 말씀인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치판 얘기할 때 이상적인이라고 말하면 아 이게 다른 얘기구나. 그쵸. 예, 영어로 얘기하면 but 이게 나오는구나. 아, 그쵸.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게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은 2심 그리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선거법에 있는 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 네. 사실은 강행 규정 633 6개월, 3개월, 네. 3개월. 예, 요거를 꼭 지켜라. 네. 법원행정처가 지금 푸시하고 있다. 예, 권고안을 보냈지 않습니까? 꼭 네.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아니 그거 내가 언제 판결하는지는 보통 법관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 뭐 그 사실상 사문화된 훈시 규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를 대법원장 밑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지켜라라고 하니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대로 하면은 지금 1심은 나왔으니까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합해도 내년에는 결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결론 날 건데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징역 1년 정도를 아무튼 판단하는 게 전반적인 사법부의 태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 예스 라고 판단하면 내년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명계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번엔 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비명계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인대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지금은 아니죠. 조용히 움직인다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럼 비명계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자 내가 이재명이 지는 애가 됐으니까 내가 뜨는 애가 되기 위해서 자 이제 내가 포스트 이재명이야 내가 이재명의 대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재명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정치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을 해야죠.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보다도 이 어떤 나는 친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도 보세요. 지난 총선에서 어디 나가려고 그랬습니까? 성동. 네, 성동 뭐 을입니까? 거기가 그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 지역구인데 네. 홍익표 의원이 넘어가니까 가려고 서초로 했더니 가니까. 종로로 가겠다는 전현희 의원을 땡겨서 성동 네. 공천을 줬죠. 그런 거 잘 기억해요. 네. 아, 지금 우수 변호사죠. 우수 우수 변호사. 우수해요 진짜. 네. 법대 졸업 그- 우수 변호사. 네. 지리학과. 네. 그거를 이제 성동을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친문계와의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런 갈등이 되는 것처럼 언론은 썼지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최근 행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얘기 계속 하고 네. 있는 거죠? 게임도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게임도 안 되고 찌그러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이분은 지금 만약에 행보를 한다 그러면 친명일 리가 없고 친명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씁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난 너무 분노한다. 이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거는 정말 두고 볼 수 없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써요. 그다음에 근데 항상 마지막 줄, 막줄이 중요하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쓰느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정치인이 뭐 고민이 깊어진다. 이러면 그게 뭡니까? 아 나는 이제부터 뭘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강상구님이 고민이 깊어진다. 이러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 아, 그건 저는 그냥 고민이 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빚이 많다는 거예요. 네, 빚이 그냥. 많아요. 빚을 갚아야 된다? 네, 갚아야 될 네. 빚도 많고 그거는, 요새 막 노안도 오고 고민이 많다. 노아는 네, 저도 그런 거죠. 네. 근데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거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단 세탁을 좀 해야 한다 이런 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세요. 경기도에 그 소위 말하는 친문계 그다음에 뭐 언론이 쓰는 말로 친문 친노 뭐 이런 분들을 모아놨잖아요 지금. 네. 친명계하고 대척점에 선 사람들을 인사를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막 의구심을 갖고 막 보고 있는데 이분이 막 이재명 대표는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똑같은 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명계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 쪽과는 뭔가 다른 얘기, 다른 철학, 다른 어떤 정치적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뭔가 대안적 흐름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현실 정치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손들어주는 사람이 차기가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떤 뭐 작물을 여러 개 키워가지고 이제 다양성이 있는 뭐 그런 효과인 것이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밭이 그냥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어준 씨가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내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통령이거나 국민의힘이면 그 조희대 대법관이 아까 그 633 생전 안 지키던 거 이번에 좀 지켜라 이렇게 그 대법관 될 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판결도 그 전에 뭐 보수적인 판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일수록 이제 법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633 갈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대를 졸업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제가 국민의힘이면 그냥 재판 끌어라. 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 재판을 끄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 지금 그 위준교사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거,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이잖아요. 2심하고 대법원 가는 거를 그냥 계속 끌어. 대선 전까지. 그다음에 다른 재판들 막 몇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 체제를 두면서 이 상처를 계속 내는 게 네. 좋다. 그거를 계속 끌어요. 그러면 한 2년은 충분히 끌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한다. 예,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한테는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대선 직전에 낙마를 하잖아요. 대안을 찾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좋다는 예, 게 제가 국힘의 보기에는 계산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나을 그러니까 거라고 볼 거꾸로 거다.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약에 피선거권이든 뭐든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되면 그럼 여기서 비윤이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사실 저희 제일 고민은 비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특검이 되든 뭐 개헌이 되든 뭐가 되든. 지금 비윤이 누구예요? 한동훈입니까? 누굽니까? 그게 비윤은 이제 안철수밖에 없죠 지금은. 비윤이 왜 안철수 대표 무시해요? 아니에요. 무시하다니요. 돈도 많으시고 예, 인상도 그래서 좋으시고.
그러니까 몇 명 없잖아요. 명태균은 사실. 모르고 명태만 아는. 어쨌든 1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국지사가 10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10명이 이제 지금 변기하려면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예 빨리 끝나든 완전 무죄가 나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는 움직일 공간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사태가 교착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여당의 그게 슬픔은 좀 걱정인 거죠. 네, 여당의 슬픔은 비윤이라고 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비윤들이 과거에 팀 명태균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팀 명태균들, 그러니까 한동훈과 팀 명태균이 어떻게 된 게 지금 구도가. 그래서 그쵸. 보세요. 오늘도 오세훈 뭐 이거 과거에 여론조사 해준 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단일화하려고 할 때 단일화 직전에 비공개 여론조사 막 해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막 튀겨가지고 뭐 역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도 안 받고 해주고 심지어는 여론조사한 거 로데이터를 줘가지고 로데이터를 주면은 거기에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캠프에서는 뭐가 도움이 되냐? 성향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일화라는 거는 단일화 협상할 때 내가 성향 분석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돼요. 그거 할 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했는데 근데 그 돈도 안 받고 했다. 그리고 이걸 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등등등. 그러니까는 오세훈 시장도 팀 명태균인가? 그다음에 지금 보수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준석 의원 있죠. 지금 뭐 거의 팀 명태균인 것이고, 그거 거의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하면 항상 나타나가지고 이제 판을 짜주는 김종인 박사님 있죠. 팀 명태균의 지금 거의 든든한 거두이신 거고.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태균의 의미에서의 비명, 반명, 네. 이재명 대표 아닙니다. 네. 명태균의 명자의 반명, 반유는 안철수 대표밖에 없다. 아니 근데 안철수 왜냐면 오세훈 안철수 할 때 나를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더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효다 이렇게 선거 무효다. 민경욱 의원 데려와 빨리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슬픔은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사진을 막 내고 이러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어서 여당은 좀 슬픔이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여당에 룸을 줄 거냐. 그쵸. 이 부분도 개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개각 얘기가 사실 황당합니다. 개각을 진짜 하려면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각에 컨셉이 있고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위주로 가는구나 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확실하게 지금까지 쓰던 언급되던 사람들을 확실하게 바꿔서 언급이 안 되던 사람들로 확 물갈이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총리 주호영 어때? 뭐 그다음에 뭐 권영세는 어때? 호남도 하나 얘기해야겠지? 뭐 이정현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 사람을 총리로 보내면 여기는 누구로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명을 하다가 가장 이제 재미있는 대목은 트럼프 시대잖아. 총리는 미국 통으로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한 조태용 씨라고 있어요. 국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통이 있어야 돼. 조태용을 국무총리로 하자. 그러면 그래도 뭐 골프 잘 치는 사람을 총리시켜야 돼 이런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냐? 아닌 거죠. 조태용은 국정원장을 하는데 주미대사를 했고 미국 통이니까 총리를 시켜야 돼. 왜냐면 트럼프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이 비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장 누구 시킬까? 지금 이 장관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상민을 바꾸자. 행안부 장관을 바꾸자. 그럼 이상민은 그냥 바꾸면 그걸 집에 보내나요? 아니지. 국정원장이 비잖아. 국정원장으로 보내자. 그건 뭡니까 이게? 이걸 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는 보통 누가 합니까? 누가요? 가난한 집에서 돈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카드 여러 개로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그걸로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지금 그 집이 그런 집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수혈될 수 없는 조건. 안 오겠죠. 예를 안 들면 오죠. 신지호 전 의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리감이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먹물 쪽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좌우를 떠나서 다들 이렇게 선호하는 인사하고 누구든 이제 오르려고 할 텐데 물론 한국은행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도 안 가겠지만 그 정도 고민을 해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극렬 보수다 이러면 의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함익병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조회수가 네. 올라가겠죠. 이제 유튜브 정권. 정권의 조회수가 올라가. 유튜브 와. 정권. 유튜브 이런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어서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좋은 방송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비트코인의 강자인 이준석을 총리로 앉히겠다.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절대 안 되죠.